가을 장마가 왔습니다. 조석으로 서늘해져서 아직도 선풍기 들고 주무신 분 계십니까? 저만 선풍기를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풍기 바람을 직접 맞으면은 조금 부담스럽고 이 밖에서 맞고 너무 습해서 어제는 처음으로 전기장판에 미열을 살짝 넣고 잤습니다. 그래서 더우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추우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잤습니다. 아무리 그 뜨겁던 여름도 세월의 흐름 따라 변화하듯이 우리들의 일상도 또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들 저는 벌써 5년째 교무로서 살고 있으니까 음성교당뿐만 아니라 다른 교당에서도 교수님들이 은근히 바쁜 달이 언제인 줄 아세요? 9월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여름에 7, 8월에는 뭘 잘 안 해. 아, 나가 9월에 선선해지니까 바람도 많이 세고 오늘 벌써 노대원 부회장 벌초로 갔잖아요. 홍서주님 그 아파트 공사 막바지 막 미뤄 제끼니까 주말도 없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 주무님 서방님이 그래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주부님이 법 해봐야 된다고 거절하셔서 그거 아시죠? 요즘 그 아까도 얘기했는데 매 맞는 남편 중에 같이 가자고 하면 매 맞는 남편 중에 하나가 또 속한 데에서 그래서 아마 그 감자만 데리고 벌초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전 공부 중에서 천추불상 사사불공 공부 중입니다. 저번 주에는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 땅에 씨앗을 내려서 나의 일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도 그때 끝내지 못했던 나머지 공부입니다. 제가 왜 일상을, 일상에 대한 본문을 말씀드리자면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공부가 내 일상을 떠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을 깊게 이해한 만큼 처처불상 사사불공 공부도 되고 일상수행의 요법도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는 때가 옵니다. 어제 호주 김 여사와 해외 통화를 했습니다. 호주 김 여사가 요즘 거기는 봄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녹- 우리는 이제 벌써 서늘해졌는데 그쪽은 뭐가 녹는데요, 벌써. 얼음이 녹고. 그래서 호주 김 여사가 요즘은 자꾸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마음이라는 게 형체가 없는데 그 호주 김 여사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비울까? 마음 그릇에, 마음 땅에는 어떻게 형체가 없는데 내 생각과 감정에 씨앗이 심어져서 어떻게 일상으로 구현이 될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비워야 된다고 할까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할까요? 예. 왜 그럴까요? 생각을 비워야 된다고는 하지 않아요. 생각은요,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 오늘 바쁜 일상 속에서 9월쯤 되면은 교무들도 조금 피로가 쌓일 때입니다. 9월이. 그래서 교무님들도 가을쯤 되면은 문화답사 이런 것들을 가을로 다 빼. 왜? 상반기에 밀고 와서 우리 교정들도 마찬가지야. 뭐 가을쯤 되면 뭐가 많이 생겨 또 의외로. 은근히 바쁜 달이 9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딱 달려와서
저를 바라볼 때 뭐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분이 뭔 얘기 하시는구나. 생각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잘 때와 죽을 때, 뭐, 그다음에 깊은 선정에 들 때 제외하고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생각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들을 수는 없어요. 왜? 육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내 생각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은 내가 현재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갑자기 안 들어요? 불현듯 걱정되고 불현듯 두렵고 불현듯 뭔 일이 생기면 어찌나 이런 생각 들을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불현듯 불현듯 어린 시절에 저는 어린 시절에 종교도 없고 혈기만 치달았을 때 제가 행했던 어떤 부끄러운 일들도 있어.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 부끄러워.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불현듯 나는 생각은 뭐냐? 마음 그릇에 땅에 담겨져 있던 씨앗이 그때 불현듯 탁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보고 듣고 느낄 때도 일어나고 보고 듣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또 일어나. 과거에 잠재된 생각과 감정의 씨앗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생각과 감정을 기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니까. 다만 마음을 비운다라는 저희 호주 김여사 말이 맞은 거예요. 저번 주에는 뭐 공부했죠? 일상을 보는 안법 세 가지 공부했습니다. 돌아보고 내려놓고 살펴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음 땅자리에서는 일상 수행의 요법처럼 변하지도 않고 가고움도 없어요. 뭐가 마음 땅에는 가고움이 없어. 그런데 마음 땅에서 일어난 일상들은 어때요? 우리 일상들은 가지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주연이 돼. 야, 오늘 커피 참 오기 힘들었다. 야, 이런 주에 한번 쉬어줘야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단 말이야. 사람인지. 자, 마음 땅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하루가 또 오늘 갑니다. 마음 땅 위에서는 걱정을 해도 하루가 가고, 걱정을 안 해도 하루가 가고, 뭐뭐뭐 안 해도 하루가 가고, 뭐뭐뭐 해도 하루가 갑니다. 뭐뭐뭐에는 내가 두려운 마음을 먹었든, 번뇌의 심을 먹었든, 뭔가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먹었든,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해도 하루가 가는데, 그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는 가지만,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남아요? 인과만 남아있어. 저녁에 결과만 남아있어. 그게 꼭 좋은 결과든 안 좋은 결과든 인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땅에서 개인적인 내 습관과 나의 시각 때문에 내가 바라본 시각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일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상들이 누구하고 얽혀요? 오늘 이 조그만 교당에 우리 가서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바삐 달려오셨어요. 또 두 분 오늘 식사 준비하려고 그 바삐 챙겨서 오시니라고. 그러면 두 분은 일상이 회장님이나 이분들 또 주무님 오늘의 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누구랑 얽혀요? 교당이라는 곳에 와서 교당 서로 얽히잖아요. 타인의 일상과 얽힌다는 얘기예요. 내 일상이.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개인의 개인의 일상이 일어나는 것도 주위에서 바라봐야 되고 타인의 일상과 얽히는 것도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인의 일상과 얽힐 때 열이 박빙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깨진 얼음 위를 밟듯이 해라. 타인과 일상이 얽어질 때. 이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한 가지 오늘 본문 중에서 이주의 본문 봤는데 신자 중에서 혹 검거한 것을 보고 신심이 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이 드러난 때가 있어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뭔가를 딱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저도 뭐 저녁에 탁구 운동을 하고 아침에 요즘 비가 와서 많이 못 나갔습니다. 아침에 뭐 어르신들하고 조기 축구를 해요. 물론 실력은 제가 최하위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딱 내가 그 단체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뭐부터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급하고 필요할 때는 안 보여요. 그냥 가서 열심히 뛸 사람이야. 열심히 신앙하고 구해. 교단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교단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뭐가 먼저 보이는 줄 아세요? 동지들의 과실부터. 교무님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게 먼저 보여. 왜 그럴까요? 나갈 구실을 찾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찾아요. 그러니까 나간다. 근데 자기가 정말로 힘들면 어쩔까요? 그런 구실이 안 보여요. 남이 어떻게 되었어도 나는 가서 진리전에 앞에 고하고 엎드릴 따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음 땅에 심어진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의 씨를 조금 더 깊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각자의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씨들이 이렇게 내 마음씨가 마음 생각과 감정이 어떤 것들이 내 마음씨에 심어졌는지 있는지를 보려면은 상당히 공부가 좀 깊어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 마음 땅에 심어진 생각과 감정의 여러 가지 씨들이 얼마나 내 삶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전 인생에 걸쳐서 작용하는지를 내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잘한 것은 자잘한 대로 넘어가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제 마음 땅에 심어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후진하다가 남의 차를 받았어. 근데 그 차가 워낙 망가져가지고 워낙 망가져가지고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이 안 가. 그 차가 공사차량인데 너무 망가져. 우리 내 차는 기스가 나는데 그 차는 너 어디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그냥 내뺀 적이 있어. 근데 내뺄 때 옆에 친구가 또 한몫했죠. 야, 이 차 뭐 어디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너 이거 받았다고 하면 이 차 봉 잡았다고 다 붙이겠다. 그 말 듣고 내뺀 적이 있어. 그것도 뭐가 돼요? 마음씨가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제가. 근데 살아오면서도 주위 한 번도 안 연장 하면은 뜨끔해요, 제가. 여러분들 남차 긋고 한 번도 내가 그냥 이렇게 살짝 스쳐간 거, 진짜 손톱밖에 스쳐갔을 때 그냥 보험 처리해줬다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도 있거든. 그렇지만 그렇게 작은 것들보다도 어떠한 것들은 뿌리 깊게 내려서 내 인생 전반을 좌우해요. 죽을 때까지.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씨가 어떻게 심어졌는지도 잘 모르고 나는 그래. 나는 원래 그랬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저쪽이 문제야. 저쪽 상황이 문제야. 주변 상황이 문제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한 교무님이 어제 제가 문무대교당에 독경하러 갔다 왔습니다. 군부대 교화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웃이에요. 괴산에 있어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당은 아니고 군인들 육군 사관학생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당이 하나가 설립이 됐어. 사진 밴드에 보셨죠? 제 옆에 있던 교무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교수님이 문득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요. 행사가 비가 많이 오니까 막 다시 천막을 치고 하니까 이제 교민들이 대기하면서 교민들께 차 한잔 마시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는 인정받고자 하는 결핍이 있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냐 보니까 이 외부의 일과 인연에서 외로움.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니까 일을 막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자기는 살아왔대. 교무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간의 자기의 일과 인연들의 틀어짐은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왜? 이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마음 땅에 인정, 외로움과 고독, 그 씨가 강하게 뿌리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 그 넉넉하게 자라지 못한 보니까 정과 인정 욕구에 메말라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마음 땅에 외로움과 고독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정을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 가정 환경에 있어요. 어머니는 삶에 바쁘셨으니까 다섯 자식을 다 키우느라고 바쁘셨죠. 자,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으니까 제 인생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제 인생 전반에 걸쳐 있었던 이야기예요. 내 일생의 일상 전반에서 어떻게 삶이 나타나냐면은 외로웠고 고독하니까 어때요? 사람에 대해 배려를 많이. 종교에 입문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배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갈아넣어요. 뭔가 갈아놓는다는 얘기 아시죠? 필요 이상으로 내 에너지를 쏟아. 상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말이 많아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인데 인간관계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 일, 그걸 되돌아보니까 제 일생,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의 전반적인 일상을 다 지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저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뿌리 내린 씨앗들이. 어때요? 과거에 나는 외롭기에, 고독하기에, 혼자 있기에, 상대방의 호의에 쉽게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입을 빨리 열어. 그리고 속이는 얘기나 말도 많이 해. 오직했으면 정약용 선생께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라. 고독하다고 상대방의 호의에 쉽게 마음과 입을 열지 마라 하셨을까요? 왜? 그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생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외로움은요. 외부의 일과 인연으로 눈을 돌릴수록 주모님 해결이 될까요? 더 외로워진다. 더 외로워진다. 그리고 외부에서 인정받을수록 받으려고 발악할수록 어떻게 돼 사람이? 요즘 그거의 표현이 뭐라고 해요? 외부에서 인정받으려고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두자로? 그렇죠. 관심종자. 관심을 받으려는 종자라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인정을 받으려 할수록 인정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한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 중에 또 하나예요. 어느 선지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도 스님이에요. 뭐 산간에 있다 보니까 사람인지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이분이 스스로 일기장에 이런 걸 썼대요. 외로울 때는 인정받고 싶을 때는 눈을 감아라. 외부의 일과 인연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 땅을 돌아보라. 그 자리에는 외로움도
정이 고픈 것도 없나니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 전사님이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어제 말씀하셨네요. 여러분들은 일상의 경계들을 대할 때 어떤 일상의 경계들이 대할 때 내 생각과 감정의 씨앗들이 발화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요동칠 때 혹시 없어요? 그런 거 없으세요? 늘 편안하세요? 정토님은 그냥 늘 정토님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정토님은 그릇이 괜찮으니까. 우리 중앙님은 이- 서사님은 뭐 어제 저녁에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떤 일상의 경계가 요동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요동칠 때가 있어. 그걸 보는 순간 내가 한 단계 탈피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공부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나비가 탈피할 때 애벌레가 나비로 탈피할 때 막 외부에서 도움을 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렇게 그 번데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약해서 외부 이렇게 찢어주면 그 번데기를 찢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비가 살지를 못해. 적응을 못해. 나비가 그 번데기 그 외부 껍질을 찢기 위한 그 노력이 나비가 평생을 한 해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줘요. 그 고통의 인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경계가 다가왔을 때, 요동치는 경계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공부하는 힘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뭔가 강하게 마음 땅에서 올라올 때는 두 가지를 해결하라고 대종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거나, 두 번째는 한 가지는 반드시 내려놓거나 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여러분들은 삶에 강한 경계가 올라올 때가 없습니까? 마음 땅에서. 저는 가끔씩 있어. 지금도 분노할 때도 있고, 승부심이 강하게 치달을 때도 있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남의 심하게 눈치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가까운 지인 중에서 얼마나 몹쓸 경계를 당했는지 전화를 했더니 복수할 거야 그래요. 복수할 거야.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전화했더니 복수할 마음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도 기회가 됐다면 복수하고 싶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으면 그러겠어요.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생각과 감정이 공부 아닌 게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자, 마음 땅에 대한 우리가 일상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 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 땅은 땅에 비유를 했지만 거울하고도 비슷해. 거울. 우리가 거울 이거 교당에는 거울이 없는데 거울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 반사하잖아요. 그대로 반사하는 마음 땅도 거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 거울이라고 돼. 이게 마음 땅에서 씨앗이 감정과 생각의 감정이 씨앗이 발화돼서 나오는 거나 생각과 감정의 씨앗이 생각과 감정이 마음 땅을 통해서 반사돼서 나오는 거나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거울에 뭐 연필이 붙어 있었죠.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보여? 연필이 보이잖아요. 밴드 거울에 밴드가 붙어 있어. 그럼 밴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우리 아플 때 바르는 밴드 있잖아요. 밴드 모양이 영상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대로 현실에 구현된다니 반사돼서. 근데 마음 거울에서는 어때요? 마음 거울을 깨끗이 하려면은 거울에 붙어 있는 밴드나 연필, 지우개를
걷어내버리면 돼. 닦아내면 그만이에요.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눈으로 보이는 밴드나 연필이나 지우개를 얘기했을 따름인데 이 마음 거울에는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이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죠. 중생들은 그 마음 거울에 내 생각과 감정이 달라붙어서 그대로 세상에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모를 따름이죠. 본래 거울은 있는 그대로 다 비춰줍니다. 제가 어릴 적에 호기심에 거울 면을 좀 긁어봤어. 거울 면 긁어보면 그 안에가 뭐가 드러나요? 거울 면을 긁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깨진 심심하니까 장난감을 생각 깨진 거울을 그럼 거울 비춰주는 이 이면에 뭐가 있는지 긁어봤어요. 이렇게. 그때 뭐가 있어요? 유리밖에 없어. 그냥 투명한 유리밖에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거울 거울 그 이면에는 없더라. 사실은 없는 것이 그 거울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마음 땅의 본질이 원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심으니까, 내가 거기다 뿌리니까, 내가 반사를 하니까 반사돼서 올 따름이에요. 자, 마음 거울을 이해할 때 조금 평면적으로, 자, 거울은 어때요? 평면입니다. 평면에서 비추죠? 이렇게 비추죠? 근데 마음 거울은 이해할 때는 평면적이라기보다도 약간은 입체적이라고 보면 돼, 입체적. 우리가 어디 큰 어디 뭐 마트나 어디 행사장 가면은 거울이 평면으로 말고 막 입체적 거울들이 있죠. 그러면 다양한 모습을 비추잖아요. 자, 평면 거울은 어때요? 나를 비추면은 그대로 비추죠. 근데 오목하고 볼록한 거울을 만나면 어때요? 불절되거나 이렇게 불절되거나 갑자기 막 턱이 이렇게 주걱처럼 늘어나거나 그래서 막 불절되거나 전도돼서 비춰져요. 인과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마음이 심어진 것이 그대로 비춰지면은 무슨 인과예요?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순수의 인과. 지은 대로 받는 인과를 순수의 인과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잠재되었다가 아 거기 아침 조기 축구 한데 한번 가봐야겠다. 씨앗이 심어지면 어때요? 가보는 거야. 순수인 거야. 가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인과가 있어요? 우리 대종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의 인과 다음에 무슨 인과가 있어요? 역수의 인과가 있습니다. 역수의 인과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외로움 순수의 인과는 뭔지 아세요? 자, 인과적으로 그게 맞아. 그대로 비춰줘. 내가 외로움에 목매달잖아요? 그럼 어때요? 외로움의 씨앗이 어디에 심어져요? 거울에 마음 땅에 심어지거나 거울에 반사되죠. 그럼 바깥으로 뭐가 드러나요? 외로움인데 갑자기 행복으로 드러나요? 외로움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갑자기 막 행복 씨앗이 나와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외로움의 씨앗은 바깥에 무엇을 당겨요? 외로움을 당겨요. 외로움의 모습은 바깥에 외로운 일과 인연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이게 순수의 인간입니다. 역수의 인간은 뭐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갈아 넣어요. 그 교무님의 예처럼 저의 과거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배려하고 갈아 넣어. 갈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사회관계에서 갈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배려하고 갈아. 너무 많은 배려와 내 에너지를 무리하게 갈아 넣을 경우 많이 살아보면서 겪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교무님 아시잖아요. 갈아 넣으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가 되거나 그 사람이 배신을 당하거나 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을 역수인가라고 해요. 결과론적으로는 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된다. 마지막에는 무슨 인과가 있어요? 우리는 인과를 그냥 지으면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순수의 인과가 있고 역수의 인과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굴절의 인과가 있습니다. 굴절의 인과는 뭐냐? 나는 순수해. 나는 열정을 다했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 하지만 어때요? 휘둘리냐 따라 상대의 마음 따라서 어때요? 굴절되고 미혹돼서 전달되는 인과가 굴절되는 인과라고. 그래서 대종사님이 열이박빙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얽을 때는 굴절 인과가 작용하니까 열이박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역수의 인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수의 인과는 공부가 깊어야 됩니다. 공부가 깊어야 이해를 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어느 특정면을 본다면은 특정면을 봤어요. 행복이라는 것을 봤어. 내가 평안한 상태를 늘 갈구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특정하지 않은 면이 반사돼서 나올 때를 역수인 거예요. 내가 행복을 너무 지나치게 갈구하면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불행한 면이 반사돼서 나올 때가 적지가 않다니. 갈구하니까. 갈구하는, 왜 그래요? 갈구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행복을 달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이 현실에서는 어때요? 반대로 역수로 가난한 마음을, 불행의 마음을 끌고 온다는 얘기. 이걸 역수의 인과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종사 될수록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될수록 무심과 무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웃을 정도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공부를 부단히 쉬지 않고 부단히 내려놓고 해야지요. 일상의 경계들이 요란하게 요동칠 때 여러 가지 공부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부처님 눈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눈도 제가 작지만 이렇게 크게 떴어요? 아니면 약간 반절 떴어요? 네, 반절 떴어요. 부처님은 그것을 불가에서는 반개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자칫 잘못 보면은 졸린 눈이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라는 얘기겠죠. 반절은 일상을 바라보고 반절은 마음 땅을 바라보라라는 불가의 반개법이라는 그 공부가 있어요. 저도 많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 반개법 안법으로 보면은 어, 문득 과거의 인정에 목말라서 어설픈 기대심으로 사람에 대한 기대심으로 정과 고독에 발버둥치는 여러 중생들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때가 있어. 아,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꼭 불가의 부처님처럼 눈으로 반개를 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반개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육신으로는 뭐가 도움이 될까요? 일상에 감정과 생각들이 요동칠 때 대종사님은 호흡도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중생들은 호흡이 이 가슴팍 위에서 내려가지를 못한다 그러셨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보통 중생들의 어디 제 복지관 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볼 때 89이 돼도 호흡이 내려가질 않아요. 호흡이 내려간 사람들의 말투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라 그랬었어요. 이게 천지호흡이라고 하셨어요. 천지호흡을 하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가나 복식 호흡과는 다른 단전주 호흡이 된다. 자연스럽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늘과 땅을 생각하면서 호흡을 해라. 그래서 그 대종사님, 내가 천지호흡을 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비춰보면은 다른 생각과 다른 일상들이 펼쳐질 때가 적지가 않아요. 자,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일상의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가장 무엇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주무님한테 물어보겠다. 최고 요구의 학습 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일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늘 세 번째 물어보는. 그래도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 저도 그래요. 그렇죠. 눈빛이 달라요. 타인의 일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 봐봐요. 뭘 알아서 지금 갑자기 이 대답이 나왔겠어요? 들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여러분들은 몰라. 저는 5년째 벌써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빛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시나요? 모르게 자기가 자기 거울을 모르니까 모를 수도 있죠. 못 느끼시나요? 진리와 일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일상에 대한 이런 법문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일상을 바라볼까요? 물론 바쁘고 힘들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시각으로 일상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삶의 경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다시 원시 처음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불가의 용어로 원시 반문이라고. 근원으로 돌아가요. 삶의 경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삶의 경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 공부했잖아요. 자, 오늘 공부는 일상의 일과 인연 관계가 내 마음 밭에 심어져서 발아되고 내 현실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무대 교당 기도를 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오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만 방자한 생각.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상소문을 읽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고 마음으로 덧떴었게. 마음으로 이게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흉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미실짓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전체 기운이 다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더만 제가 깨달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마음 공부 좀 했다고 마음을 돌려보는 거였어요. 돌려보는. 마음 조금 깊은 공부에 들어가면은 마음 땅도 공하고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 생각과 감정들도 공해요. 왜 공하다고 하나요? 왜 공이라고 하나요? 마음 땅은 실체가 없어요. 그지만 드러난 생각과 감정은 당장은 실체가 있어. 그지만 어때요? 변하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것들이 늘 영원히 끝까지 가져가는 건 드뭅니다. 편해. 오늘 저를 보고 느꼈던 생각도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죽잖아요. 생각과 감정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땅과 심지어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과 감정도 다 변하다고 하지요. 그래, 그렇지만 저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이 공부,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이야. 없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살 건데요, 삶을. 당장 밥도 먹어야 되고, 당장 치워야 되나 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상의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여러분의 일생과 일상 전반에 뿌리 내려서 영향을 주고 인생을 소소하게 또는 송두리째 틀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들로 그 씨앗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지 오늘 눈 밝은 마음 공부로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씨앗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나도 생각되는 바가 있다. 그러시면은 다음 주 서사님과 문답 감정 도피 시간에 함께 나누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서사님과 뵙는 것도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몰라요. 그 상황도 바뀌어요. 서사님이 교당으로 가면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부터 한 2, 3년간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생각하고 어쨌거나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